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여행을 가서 고지대로 가게 되면요, 우리가 호흡을 하기 힘들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당연히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죠. 네,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소 분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또는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구의 대기는요, 크게 질소가 대략 79%, 80% 가량, 산소가 한 20% 정도 이렇게 있고, 나머지 한 1%가 다른 소수 이제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질소와 산소가 되겠죠. 근데 여기 또 이제 이 기체들이지만, 이 기체들도 당연히 무게가 있는 거죠. 그 무게가 있고, 이 기체들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형성되는 그런 압력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갖다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그러죠. 기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기압 차이에 의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호흡과 관련이 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호흡하기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산소 분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네, 그 대기압 안에 분압이라는 것은, 산소 분압이라는 것은 산소가 대기 중에서 20%를 차잖아요. 그것이 가지는 압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고도가 높아질수록 그 분압이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산소 부족 현상을 느끼게 되고, 고지대로 갈수록 힘들게 느껴지는 거고, 또 실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기의 구성 요소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산 지역으로 올라갈수록 산소 농도 산소가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80대 20 이 구성 비율은 똑같은데 산소 분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 분자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고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산소 분압의 차이가 날까요? 네, 이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 1km 정도요, 1000m, 해발에서 1000m를 올라갈수록 대략 한 7% 정도의 그 산소 분압이 낮아진다 그래요. 결국은 그 말은 산소의 농도가 옅어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최고의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그러면 1000m에 대략적으로 한 7%니까 8000m잖아요. 그럼 7, 8, 56% 정도가 그 산소 분압이 낮아진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 의미는 결국은 우리가 전체 산소 최대 섭취량의 그 VO2 max가 거의 5, 60%가 떨어지는 소리고, 그만큼 우리가 산소가 5, 60%가 부족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고도가 올라갈수록 산소 분압이 낮아지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혈중에 있는 산소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되어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고지 훈련을, 그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고산 지역에 올라가서 훈련을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 몸의 적응 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금 산소가 낮잖아요. 근데 산소가 낮아서, 산소가 낮은 상태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몸이 그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 고산 지역의 산소의 농도가 낮는데, 농도가 낮지만 그것을 빨리 더 많이 캐치해 가지고 우리 몸을 갖다가 좋은 상태의 어떤 그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밖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밖에 나가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를 더 많이 빨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몸 자체가 적혈구를 갖다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고산 지역에서 훈련을 하잖아요. 오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산 지역의 형태에, 그 산소 분압의 형태에, 거기서 우리가 부족한 그런 산소를 갖다가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적혈구, 다시 말해서 헤모글로빈,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헤모글로빈의 농도를 더 증가시키는 그런, 우리 몸이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신체가
빨리 산소를 갖다가 이렇게 더 빨리 만들어내고 그 헤모글로빈이 증가하면서 산소를 갖다가 더 많이 우리가 세포 속으로 근육 속으로 운반할 수 있는 그 체계가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렇게 훈련하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이 고산적이 갔잖아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면 우리 몸이 거기서 점점 적응하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고도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대략 뭐 고도 보통 우리가 한 2, 3천 이렇게 잡자고요. 그러면 대략 이게 한 2, 3주 이 정도 걸린다 그래요. 한 2, 3주, 3, 4주, 길게는 4주 뭐 이렇게, 그러니까 4주 정도로 걸린다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다시 평지 저지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에서 만들어진 우리 몸속의 변화들이 얼마만큼 유지가 될까요? 네, 그것은 뭐 그것도 약간의 높이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2, 3주 정도로 이렇게 유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지대 훈련에서 어느 정도 훈련을 하고 2, 3주 안에 평지에 내려와서 좀 운동을 하게 되면 그 퍼포먼스는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산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근데 현재는 이제 그런 고산직을 가게 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뭐 교통비, 여비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저지대에서 산소를 갖다가 낮게 탄소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산소가 저산소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그런 방을 만들어서 하면 비슷한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한다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이 호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 압력이죠. 분압이죠. 분압. 산소 분압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고도가 올라갈수록 산소 분압이 떨어지고 결과로 산소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숨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놀라운 점은 적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 고산지역에서 몇 주 머무르며 적응을 하면 그 적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적혈구를 만들게 더 많이 생산하게 되고, 그렇게 또 헤모글로빈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산소를 갖다 빨리 운반하고 그걸 할 수 있게 적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산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산 훈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저지대에 내려왔을 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대기에 있는 산소를 마시게 되면 우리 폐를 통해서, 폐포를 통해서 이제 동맥혈족으로 해서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게 바로 산소 분압이라는 거죠. 이 기압 차이에 의해서 이 바깥에 있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가잖아요. 기압 차이에 의해서 이 모든 호흡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원점의 질문이죠. 고지대에 올라갈수록 우리가 호흡하기 힘든 것은, 네, 산소가 부족한 것도 맞다고 할 수 있지만 더 좋은 표현은 바로 산소 분압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아주 좋은 대답이 되겠습니다. 바이나.